안녕하십니까. 취준생 브리핑 경력발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정규직, 비정규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과거에 운영할 때 이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질문도 있었고 조회수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사람들이 정규직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잘 모르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회사 가서 일하면 되는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정규직이 조금 더 취업하기 쉽다고 하던데 정규직 뭐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0대 되면 다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의미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차이들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해두면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어디 아르바이트든 어디든 전부 고용계약서라는 걸 쓰게 돼 있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서 일하다가 돈 주면 받고 뭐 이랬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잘 보시면은요, 고용계약서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는데 위에 잘 보면은요, 고용 종료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용 종료일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란으로 사인을 하시면 그게 정규직 고용계약서가 되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과의 고용계약은 12월 31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알고 면접도 보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고용계약서에 종료일이 써 있는 경우, 이렇게 약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얘기를 해갖고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왜 고용 종료일에 있냐, 여러분들이 이런 고용계약서 아무데나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부당해고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날짜 보고 사인한 거 있으면 무조건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 안 알려주죠, 이런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 정규직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별정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규직, 별정직 이 두 가지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고용 종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 나머지 무슨 여러분들 무슨 직, 상용직, 일용직 막 무슨 직 붙는 거 있죠, 여러분들. 시간제, 뭐 근무 어쩌고 막 붙잖아요. 다 비정규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규직, 별정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막 여러 가지 직에 대해서 이름이 막 복잡하잖아요. 아, 비정규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일단 여러분들 별정직이나 뭐 정규직 뭐 이거는 고용 본인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뭐 자르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별정직을 공기업에서는 업무 지원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업무 지원직의 면접관으로 가서 선발을 많이 좀 해봤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용역업체나 계약직으로 있다가 전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용 종료일은 없지만요, 별정직 같은 경우는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에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승진 제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급여가 획기적으로 막 이렇게 본인이 경력을 쌓고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직과 별정직 차이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존재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퇴직금이란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규직은 연봉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3천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3천을 12분의 1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서 뭐 4대 보험 이런 거 빼고 여러분들 실수령액이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요, 잘 보면 3천에 12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3천만 원을요, 13분의 1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 수령액이 적어지죠. 그러면 떼냈던 1은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로 명목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계약이 만료되는 날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천만 원을 13분의 1로 받으면 조금씩 덜 받잖아요. 덜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관뒀다? 그러면 그거 떼놓은 거 안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퇴직금이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연봉이 3천이면 12분의 1로 주고 거기에 또 퇴직금이 쌓이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좀 커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비정규직은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정규직은 월급은요,
정규직하고도 좀 격차가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급여 테이블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해서 이 성과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다고 하면은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노동법에서 절대로 요 정도는 지켜라 하고 하는 그 돈의 선이 있거든요.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1,300원인데 지금 기준으로 요 정도 금액에서 이 월 급여를 거기에서 조금 더 높게 주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에도요, 전문계약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을 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4년씩 계약을 해서 급여도 상당히 많이 받고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파견 정규직이라는 조금 이상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취준생분들 조금 조심하셔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파견사에서 정규직으로 뽑아요, 사람을. 이전에는 파견 대행 업체에서 사람을 뽑아서 비정규직으로 해당 업체에 보내줬다면, 그렇게 했을 때 비정규직이란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입직을 좀 꺼리겠죠. 그러니까 정규직의 형태로 고용을 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 모비스 이런 데서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은 하지만 파견사의 정규직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채용 공고 잘 보시면요, 마치 제가 현대모비스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통 채용 공고를 좀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견 정규직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용된 회사와 일하는 곳이 다른 것 자체는요, 크게 여러분들한테 메리트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실 때, 채용 공고 보실 때 헷갈리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취준생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